지금부터 여기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점,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건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거두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다시 국내로 들어오시겠죠, 그죠? 그러면 들어올 때 돈 버셨으니까 세금도 내시죠. 그죠? 세금 내면은 나라가 이제 나라한테 뭐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거니까 당연히 애국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 돈 벌어서 갖고 들어왔잖아요. 달러를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세금도 냈지만 우리나라 달러 보유고를 이제 높여주셨고, 그죠? 네. 그리고 그게 뭐냐면 국위 선양하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네. 옛날에 우리 아버님 세대에 보면은 이제 현대 어디에요? 막 이집트 막 그 중동에서 막 그때 건설붐 불었을 때 그때 나가서 고생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 해외에서 달러 벌어갖고 이제 우리나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산업 발전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몸은 한국에 있지만 해외에 있는 그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국내 갖고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서학개미인데 이분들 중에 초보들이 너무 많으세요. 초보들이.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환차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아주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요즘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해외 주식이 테슬라죠. 그렇죠? 네. 자, 테슬라를 정말 그냥 쉽게 얘기해서 500달러에 샀다고 치죠. 고점이 502달러였으니까 대충 500달러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500달러에 샀어요. 샀는데 사서 예를 들어서 돈을 벌었다고 치자고요. 10% 벌었어요. 550달러에 팔았습니다. 자, 10% 수익이 났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다시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근데 환율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계산하기 쉽게 1,5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0원이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좋게 1,000원이었어요. 근데 환율이 하락을 해서 900원이 됐어요. 그럼 10% 하락한 거죠. 그렇죠? 테슬라에서 10% 벌었는데 그 돈을 갖고 이제 갖고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1,000달러, 그러니까 500달러였으니까 딱 2주 샀어요. 1,000달러를 투자했거든요. 근데 1,100달러가 됐겠죠? 이 1,100달러를 환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처음에 얘기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환율이 1,000원일 때 500달러인 주식 2개 샀으니까 1,000달러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1,000달러니까 100만원이죠. 100만원 들여서 테슬라 주식 2개 샀어요. 그런데 수익이 나서 1,100달러가 됐어요. 2주를 팔았으니까. 근데 국내 갖고 와서 환전을 했어요. 어떻게 돼요? 얼마예요 다시? 99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99만원 손해봤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돈 벌고 들어왔다고 어떻게 해요? 세금을 떼겠죠. 손실난 거예요. 환차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심지어 자 500달러에 샀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뭐 주가가 막 하락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400달러에 손절했어요. 20% 손해봤죠? 근데 환율이 10% 더 떨어져 있어요. 그럼 대충 계산해도 총 손실이 얼마예요? 30% 손해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환차 손이고 거꾸로 20% 수익이 났어요. 근데 환율이 20% 올랐어요. 얼마 수익 본 거예요? 대충 계산해도 40% 수익이죠. 물론 이제 단순 더하기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이게 환차익 환차손이에요. 그쵸? 자, 서학개미 분들이 뭐를 지금 착각하시냐면 테슬라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율을 잘 보셔야 돼요. 희한하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대충 테슬라 주식을 많이 산 가격대가 대충 1,200원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1,130원이란 말이에요. 환율이 5% 이상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우스워요? 안 그래도 손실 봤는데 손실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젊으신 분들이 간과하는 게 환차 손하고 대출 이자입니다.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뭐 5%짜리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금리 5%짜리. 거기에 테슬라 손실 한 10% 나고 거기다가 환차 손 나고 그럼 얼마예요?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해외 주식에 투자하실 때 이걸 다 고민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 중에 테슬라나 이런 쪽에 애플이나 테슬라에 그 투자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아예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젊었을 때 저도 그랬어요. 이자 무서운 줄 몰랐고 환차의 개념 저도 20대 때는 몰랐어요. 잘.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란 걸. 네. 젊으신 분들 중에 20대 30대 중에 그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대출 이자하고 환율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주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꼭 검토하신 다음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환율은요 한번 방향을 잡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개별주들처럼 뭐 개별 호재가 있어서 들었다 놨다 잘 안 해요. 환율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 방향으로 잡으면 그 방향으로 꽤 오랫동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정말 더 심사숙고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여기 어제 서학개미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했었는데 다른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얘기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해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